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장군 정관읍 중심권 방곡리 387-6번지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 약 80평, 연면적 약 121평 규모의 3층 건물로 1층은 음식점, 2층과 3층은 다가구 주택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건물 바로 앞에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으며 서히스타힐스 아파트, 부산 장안사랑 더 테라스 아파트 정관도서관과 체육공원이 모두 도보권에 있는 정관 중심 생활권 코너 상가주택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4억 3,309만원, 이번 매각 최저가는 7억 200만원, 무려 감정가의 49% 수준으로 4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지, 건물 상태, 임차 현황, 그리고 수익성까지 단계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2023 타경 5208호 사건이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매각 기일은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현재 최저 입찰가는 7억 217만 5천원이는 감정가 약 14억 3,309만원의 49% 수준입니다. 이 건물은 경상남도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정확히는 서히스타힐스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 모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과 사람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입지의 중심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건물은 이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코너 건물로 건물 외벽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시인성과 광고 효과가 매우 뛰어난 구조입니다. 1층 상가의 간판이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음식점, 카페, 병원,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업종에 적합합니다. 도보 35분 거리에는 정관도서관, 정관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박물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 주민,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건물 정면의 횡단보도와 CCTV 건너편 서히스타힐스 2400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가의 상가 앞을 지나는 보행자를 강제적으로 유입시키는 구조입니다. 또한 차량으로는 정관대로와 국도 14호선, 동부산 IC까지 빠르게 연결되며 부산 도심까지 3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외곽권 핵심지라는 것도 추후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지적으로는 고정상권, 유동상권, 주거상권이 모두 겹치는 3중 상권의 중심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이 건물이 서 있습니다. 건물은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2006년 7월 27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267.72, 즉 약 80.98평, 연면적은 약 401.78이, 약 121.5평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모두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몰탈 위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으며 도색 상태와 외벽 균열 여부, 전면 간판 노출 등에서 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음식점 백정이 입점해 있습니다. 상가 전면은 대형 유리창 구조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좋고 시인성도 우수합니다. 2층과 3층은 각각 23세대의 임차인이 입주한 다가구 구조로 수거 세입자들의 점유 흔적이 사진에서도 명확히 보입니다. 각 층마다 독립 출입구 및 계단이 분리되어 있어 상가와 주거 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전기, 수도, 위생, 급배수, 에어컨 설비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23층은 가정용 계단 진입이 가능한 완만한 구조입니다. 또한 측면 진입로와 후면, 골목 역시 활용도 높은 구조로 배달, 입주, 이삿짐 운반 등 생활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먼저 이 건물에는 총 9명의 세입자가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는 상가 임차인이고 나머지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자 한 분에 대해 대항력 여부와 배당 신청 여부, 그리고 실제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층 301호에 거주 중인 강님입니다. 이분은 2021년 6월 3일에 전입했고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즉,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배당 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 리스크는 거의 없고 보증금 인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점유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광림입니다. 이분은 2021년 7월 28일에 전입하셨습니다. 말소 기준일인 2021년 7월 23일보다 뒤에 전입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또한 배당 요구도 하지 않으셨고 보증금과 월세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점유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점유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할 위험은 없으며 명도만 처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 전입일만 확인된 김님입니다. 이분은 2021년 7월 9일에 전입하셨지만 확정일자는 기재되지 않았고 보증금과 월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는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인수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 중인지 여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2층 201호에 거주 중인 김님입니다. 전입일은 2023년 4월 6일이고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소 기준일보다 훨씬 뒤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으며 보증금은 낙찰자와 무관합니다. 배당 요구는 하셨고 보증금은 1천만 원, 월세는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명도만 완료되면 인수 부담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3층 302호의 박님입니다. 이분은 2021년 5월 31일 전입, 확정일자도 동일합니다. 즉 말소 기준일 이전에 모든 요건을 갖춘 분으로 대항력 있습니다. 다만 배당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보증금은 법원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 보증금 인수는 없으며 명도도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1층 101호의 한임입니다. 전입일은 2022년 4월 22일, 확정일자는 2023년 10월 10일입니다. 모두 말소 기준일 이후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며 배당 요구는 하셨습니다.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할 보증금은 없고 명도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2층 202호의 조님입니다. 전입일은 2022년 7월 6일, 확정일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말소 기준일보다 뒤에 들어오셨고 배당 요구는 하셨습니다. 보증금은 1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분도 보증금 인수는 없으며 현장 명도만 협의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102호에 거주 중인 이님입니다. 전입일은 2023년 4월 25일이며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3,500만 원이고 배당 요구는 하셨습니다. 말소 기준일 이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으며 보증금 인수도 없습니다. 역시 명도만 처리하면 되는 세입자입니다. 아홉 번째, 정보가 불명확한 또 다른 김님입니다. 전입일, 보증금, 점유 위치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는 하셨고 자료상 추가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중복되었거나 간접 점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인수 위험은 없습니다. 최종 정리 멘트 방송용. 보시는 것처럼 대항력은 있지만 모두 배당 요구가 된 세입자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은 보증금 인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명도도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낙찰자 입장에서 실투자금 산정이 매우 명확한 구조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7억 217만 5천 원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실제로 내가 얼마를 투자하게 되는지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물에는 총 9명의 세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총액은 약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 보증금은 건물 내부에서 운영 중인 임대 시스템 안에 묶여있는 자금으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당장 내 통장에서 나갈 돈은 아닙니다. 따라서 낙찰가에서 이 보증금을 뺀 실제 투자금은 약 5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부 대비용을 더하면 최종 자기자본은 약 6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대출을 활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경매 대출은 보통 낙찰가의 60%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4억 2천만 원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자기 자본으로 필요한 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제 수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일부 호실이 공실 상태이거나 일부 세입자는 월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확실히 확인된 임차인의 월세 수익만 계산하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월세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3층 301호 강세입자 월세 50만 원, 2층 201호 김세입자 월세 30만 원, 3층 302호 박세입자 월세 50만 원, 1층 101호 하세입자 월세 50만 원, 즉 확실히 월세가 확인된 세입자 4명으로부터 총 월 18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세입자와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층 202호 존임은 전입과 보증금은 확인되지만 월세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수익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102호 이님 역시 전입과 보증금은 확인되었으나 월세 금액이 없어 반전세 또는 전세일 가능성이 있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기타 김과 곽 세입자는 점유 위치나 보증금조차 확인되지 않아 현재 공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익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드리는 수익 시뮬레이션은 확실히 입금이 발생하고 있는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제 대출이자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은 약 4억 2천만 원, 이자율은 2.5%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자는 약 1,050만 원, 월 이자는 약 87만 5천 원 수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세 수익은 180만 원, 여기서 대출이자 87만 5천 원을 빼면 내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92만 5천 원입니다. 최종 요약 멘트. 이 물건은 낙찰가 7억 200만 원, 여기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면 실투자금은 약 5억 7천만 원, 부대비용 포함 총 투자금은 약 6억 원입니다. 대출을 60% 활용하면 자기 자본은 약 2억 8천만 원, 그리고 확인된 임대수익 기준 순수익은 월 약 90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 계산에는 공실이나 월세가 기재되지 않은 세입자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재 수익은 최소 기준으로 잡힌 수치입니다. 만약 공실이 채워지거나 정보가 누락된 세입자의 월세가 확인될 경우 실제 수익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낙찰 후 곧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임대. 각 층의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미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어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수익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하셨듯 월 약 180만 원의 월세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도 순수익이 안정적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물건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월세 수익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안정성입니다. 입지적으로 도정관읍의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 도서관, 체육공원, 초등학교, 박물관이 인접한 생활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끊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3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서 시세가 서서히 올라갈 타이밍에 맞춰 매각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매각은 언제가 좋을까요? 현 시점은 금리가 안정세로 접어들며 부산과 정관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는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서 23년만 더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상권이 더 자리 잡고 주변 시세가 회복되고 혹시 지하철 연장이나 정관선 추가 개발 등의 생활 인프라 호재가 가시화될 경우 그때 매각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시세 차익과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전략이죠. 결론 멘트 정리해드리면 이 물건은 별도의 리모델링이나 수리 없이도 곧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입지와 상권 그리고 이미 입주한 임차인들의 구성과 안정성을 감안하면 이건 단기 투자가 아닌 현금 흐름 기반의 장기 보유용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무리한 비용 없이 도매달 수익을 얻고 시세가 오를 타이밍의 매각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상당히 전략적인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건물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그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매각가를 보수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주변 시세를 살펴보면 인근에 위치한 유사한 상가주택들이 약 8억 8천에서 9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아파트 단지 입구 코너에 위치해 있고 1층은 상가 운영 중이며 위층은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중간값인 9억 원 정도의 매각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남을까요? 우선 낙찰가는 약 7억 217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각가 9억 원을 빼면 단순 차익은 약 1억 9,700만 원이죠. 하지만 여기서 거래 비용과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약 810만 원 정도가 들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개인이 단기 매도 시 25%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약 4,500만 원 정도를 차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 남는 순이익은 약 1억 4,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건물을 낙찰받고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투자금은 약 5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출 없이 순수하게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순수익 1억 4,300만 원은 약 25%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단기 투자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낙찰받고 별도의 리모델링이나 공사 없이 바로 매각하더라도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낙찰가 수준에서만 본다면 단기 매도 전략에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물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월세를 받으며 장기 보유하는 전략도 좋고 단기 매도로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가능한 유연한 구조. 이게 바로 이 건물 경매 물건의 진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경매 물건의 대장기 보유형 수익 전략부터 단기 매도형 투자 전략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나온 부동산이 아닙니다. 위치, 구조, 세입자 안정성, 시세 상승 가능성까지 모두 고루 갖춘 흔치 않은 기회의 물건입니다. 정리하자면 매달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매각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굉장히 유연한 투자처라는 점. 여러분, 이런 물건 낙찰가 기준 약 7억 200만 원에 나와 있다는 것 놓치면 정말 아쉬운 기회 아닐까요?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물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직접 낙찰이나 명도 과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안전하고 똑똑한 경매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좋은 물건,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